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기말고사 대비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단원을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는 항상 보면 뭘 하고 있냐면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요거가 제대로 알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과학 지식, 지금 현재 1번과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뭐에 관련된 문제냐면 선생님이 여기에 파란색으로 먼저 여기서의 이론, 여기서의 과학 지식은 과학 지식 1번 이렇게 해서 할게요. 이 지식은 먼저 뭐냐면 화학 변화와 그 다음에 물리 변화를 여러분들이 아느냐, 그거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 두 개가, 그럼 화학 변화는 뭘까요? 화학 변화는 뭘까? 화학 변화는 반응 물질이 있어요. 여기에. 자, 반응 물질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반응이 있어서 생성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자, 이렇게 좀 크게 할게요. 옆에 있는 문제는 조금 넘어가서. 자, 반응 물질하고 생성 물질이 있을 때, 이때 이 반응 물질 사이에 반응이 여기서 에너지 개입이 일어나요. 여기에서는. 여기에 이제 반응을 하고 있을 때, 여기서 에너지가 나가든지, 또는 에너지가 들어오든지, 얘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되냐면, 여기 이 반응 물질을 구성하는, 선생님이 요 다른 색으로 할게요. 이 반응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 원소들의 요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결합이 새로운 결합으로 변해요. 새로운 결합 상태 물질이 생겨나요. 그랬을 때 이 새로운 이 생성 물질이 반응 물질과 둘이 완전 성질이 다릅니다. 완전 성질이 다른 물질이 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인 거예요. 새로운 물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산소 기체랑 그 다음에 수소 기체를 합성을 했어요. 전기를 띠리릭 하고 주니까 여기에 합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기 에너지를 준 거예요. 여기다 전기 에너지를 준 겁니다. 자, 그랬더니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줬더니 얘네들이 그렇게 돼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수증기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산소 기체랑 수증기랑 수소 기체랑 다 수증기가 서로 어때요? 서로 다른 아주 새로운 물질이 됐잖아요. 이런 경우를 화학 변화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리 변화는 뭐예요? 물리 변화는 또 이렇게 할게요. 자, 물리 변화는 얘는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성질이 변하지 않고 이거예요. 얼음, 그 다음에 물, 수증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음, 물, 수증기가 다 다른 물질인가요? 아니죠. 얘는 무슨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고체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얘는 무슨 상태가 되어 있죠? 액체 상태가 되어 있고, 단지 여기는 기체 상태로 해서 약간의 원자 배열이라고 얘기도 해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는 고체, 액체, 기체,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체 운동 상태, 이 분자들의 운동 상태 어떻게 요렇게 얘는 요런 식으로 단단하게 이렇게 붙어 있다면 얘는 약간 좀 흐물거리게, 그렇죠? 그렇지만 얘는 완전히 이렇게 운동 상태라. 하지만 얘네들은 성질이 변하지 않죠. 성질은 유지가 된 거예요. 다른 물질이 아니라 계속 그 물질이에요. 자, 종이가 있어요. 종이를 찢었다. 그러면 종이가 아닌가? 종이가 종이죠. 그래서 그 물질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물리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공통된 상황이 있어요. 공통된 상황을 우리가 한번
다른 색으로 한번 우리가 선생님하고 초록색으로 한번 볼게요. 자, 같은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공통된 건 뭘까 있을까요? 이 반응 전과 반응 물질 상태에서 다시 둘 다 생성으로 갔을 때, 생성 물질이 있을 때,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질량이 변하지 않아요. 끝에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대의 종류와 개수도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리고 얘네들도 그래서 질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알고 이 문제를 풀면 풀립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옆으로 가서 한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여기 요렇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문제가 방금 배운 이론을 제 1번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물질 변화의 종류가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하고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에 초록색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물질 변화의 종류와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하고 돼 있어요. 자, 다른 것은 초록색이 좀 약한가? 파란색으로 할까? 수치 빛과 열을 내며 탄다. 자, 수치 탔어요. 자, 그러면 수는 뭐와 뭐로 변해요? 수치 제로 변하죠. 그래서 숫하고 제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화학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추운 겨울에 창문에 성에가 꼈어요. 성에는 결국은 뭐예요? 맞아요. 얼음이에요. 얼음. 그 얼음이 날아가면 뭐가 돼요? 성에가 뭐 녹아서 되면은 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나가면 또 수증기도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무슨 변화예요? 네, 물리 변화예요. 자, 그 다음에 불판 위에 올려놓는 고기가 있는다. 자, 고기는 처음에 여기에 날고기하고 그 다음에 익은 고기가 있는데 요거는 익은 고기라고 그랬네. 그치? 선생님들이 참. 자, 여기 보면 익은 고기예요. 이게 되면 이게 단백질이 변성이 와가지고 요것도 화학 변화예요. 이 정도는.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생활 속의 화학 변화고 물리 변화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화학 변화와 물리 변화 사례를 교과서랑 그다음에 이렇게 문제지 에서 참고한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불꽃놀이를 할 때 폭죽이 터지면 밝은 빛이 난다. 이것도 타는 거거든요. 타는 거는 무조건 다 화학 변화예요. 달걀 껍질에 묽은 염산을 떨어지면 이산화탄소가, 자, 달걀 껍질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다른 거잖아요. 이것도 화학 변화예요. 그래서 답이 여기는 2번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다음 변에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김치가 씌어지는 것도 화학 변화예요. 그리고 오래된 우유에서 신맛이 나는 것도, 왜냐면 상하면 우리가 다시 우유를 못 먹잖아요. 요것도 물리 변화, 요거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화학 변화하고 물리 변화의 공통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둘 다 원자 배열이 다 바뀌어요. 왜냐면은 하나는 여기, 일단 하나씩 갈게요.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물리 변화에만 해당하는 거고,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을 다른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변화이다. 요거는 화학 변화가 되죠. 자, 그리고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는 앞과 뒤가 다 같아요. 그쵸? 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얘도 화학 변화예요. 얘는 공통점이에요. 둘 다. 원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아요. 앞과 뒤가. 자, 그리고 그렇지만, 자, 이거는 참 해석의 여지가 조금 다른데, 선생님이 요거를, 이거를 내가 문제를 고쳐야 되는데, 요거는 좀 빠뜨렸네요.
자, 이거에 여기서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 요 말은 좀 지우세요. 요 말은 조금 이거는 좀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럼 대신 5번을 갈게요. 물질을 구성하는, 여기는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의 종류의 수는 변하지 않는다. 분자를 갖다가 원자로 이거는 어차피 틀린 말이에요. 분자는 이미 화합물이에요.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졌어요. 자, 이거를 그럼 선생님이 다시 고쳐볼게요. 빨간색으로 붙일 테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수소기체 플러스 산소기체를, 반응을 시켰더니 수증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소기체가 H2고요. 산소기체가 O2고요. 얘는 H2O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 둘이 이렇게 있을 때 얘 두 개의 분자로 수증기 두 개가 나옵니다. 산소 분자는 하나가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잘 보세요. 각각의 물질을, 여기에 요런 말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여기를 내가 지우고 여기서 각각의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 그러니까 전체 반응에 관여하는 관여하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가 반응 전후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여기도 수소 기체가 있고 여기도 산소가 있고 여기도 수소가 있고 여기도 산소가 있어요. 자, 종류가 변했나요? 예, 종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또 하나, 여기 수소 기체 몇 개? 4개. 산소 기체 몇 개? 2개. 여기도 수소 기체 몇 개? 4개. 산소 기체 몇 개? 4개입니다. 자, 그랬을 때 반응 전후에 있어서 원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자의 개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가 반응 전, 여기가 반응 후. 이 말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말이 어떤 걸 의미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배열은 다 변해요. 얘네들은 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그래서 이 변화의 공통점인데 얘네 둘 다 화학 변화잖아요. 자, 이 화학 변화는 바로 뭐죠? 고유한 성질은 변한다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고유한 성질은 변해요. 서로. 자, 그리고 다른 새로운 성질을, 그러면 답은 요건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물질을 구성하는 이 원자의 종류도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배열도 이렇게 바꾸죠. 실은 이렇게 돼요. 그림도. 자, 요게 수소, 자, 산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수증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산소 주변에 수소가 요렇게 매달려 있고, 산소 주변에 수소가 요렇게 매달려 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원자 배열 상태도 원자 결합 상태라고 할게요. 원자가 결합한 상태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답을 몇 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가장 요지는 뭘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느냐면 보라색으로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변화에 있어서, 이 화학 변화든 변화에 있어서 원자의 종류, 개수, 그 다음에 원자가 결합한 상태, 그리고 원자 배열,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를, 얘네들의 변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많이 묻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 현상을 화학 변화와 물리 변화로 옳게 구분한 것은 하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화학 변화가 자, 젖은 빨래가 말랐다. 이거는 당연히 물리죠. 그쵸? 증발이니까. 철로 된 대문이 녹슬었다. 이거 화학 변화죠. 당연히. 자, 소금을 물에 녹이면 소금물이 된다. 요건 물리 변화죠. 왜? 소금 짠맛을 잃지 않잖아요. 자, 연소 나오면 무조건 이건 다 화학 변화입니다. 향수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이거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얘는 향수 냄새 퍼졌으니까 얘는 물리 변화죠. 음식물이 몸속에서 소화된다. 이거는 아주 강력한 화학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해두면 어떤 건지 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화학 변화와 물리 변화와 관련된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화학 변화와 물리 변화에 대한 부분을 잘 복습해서 공부해 주기 바라고, 워크북에서도 있는 여기에다가 적게요. 워크북에 있는 워크북에 있는 것 예시,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예시, 요거 반드시 추가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아셨죠?